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오늘 28편 분노 다스리기. 내가 스스로 나에게서 올라오는 이런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소개할 텐데요. 지난번 27편에서 분노 내면 치유에서 1단계까지 하고 우리가 나머지는 이제 오늘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분노는 무엇보다 어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그런 의지에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강의하던 오랫동안 강의하던 그 습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짧게 하려고 그래도 이게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어 제가 집필한 책에 있는 그 분노의 자가치료 과정 부분만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한 그 중심의 분노 치료 과정을 소개할 텐데요. 자신의 분노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분노를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거나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바로 감정이 폭발하기는 쉽죠. 그러나 인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분노의 감정이나 우울의 감정에서 그러한 우리 신체적으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신장과 심장, 특히 분노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심장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서 그런 심장계통의 병을 얻을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우선 분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제가 책을 보고 좀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시간이 끌어지니까 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분노는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우리의 어떤 그 의지가 이렇게 손상되었을 때 인제 일어난다고, 이제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내가 지금 현재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네. 그럴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지? 내 가치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인제 이럴 때 이제 분노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쳤을 때, 어 뭐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겠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됐던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어떤 실망을 주거나 좌절했을 때 인제 이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어 더욱 쉽게 분노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회 등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 위협받았을 때, 그리고 나의 어떤 자유를 누군가가 억압했을 때, 어 그리고 내가 무시당할 때, 이럴 때 인제 일어나죠. 그 외에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환경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러므로 분노는 외부 사건뿐만 아니라 내적인 나의 심리적 어떤 불편감이나 또 기억에 의해서도 유발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못 느꼈는데 '아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무시를 당했지?'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분노를 경험하는 동안 사람들은 생리적, 신체적 또는 인지적으로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은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이렇게 심장 쪽에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분노를 스스로 다스리는 치료하는 과정 1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네. 어 I'm angry right now.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거를 지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단계였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지난 편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두 번째는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폭발하는 분노 때는 이 과정을 하기가 힘들지만, 평소에 자기가 주로 어떨 때 화가 나는지를, 또 누구에게 주로 화가 나는지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이렇게 잘 자신을 탐색해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메모를 해가면서 나는 주로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주로 이러한 대상에게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이유는 무엇 때문이구나.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분노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화가 날 만하네.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전혀 내 말을 존중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화가 나지.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3단계에서 내가 화를 안 내도 될 거를 냈네. 내가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와서 화풀이 하는 식으로 애매한 사람에게 화를 냈었는데 이렇게 또 탐색하다 보면 근데 주로 나는 성격적으로 또 내가 타고난 기질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받아치지를 못하고 애매한 가족들한테 했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화를 내야 될 사람한테는 안 내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화를 냈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이걸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게 네 번째부터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노를 분석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리고 내가 화나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지? 근데 내가 굳이 물건을 던질 필요는 없었잖아. 그리고 굳이 내가 나를 이렇게 자학하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었잖아. 어, 화가 난다고 내가 그렇게 막 술을 먹을 필요는 사실은 없었네.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분노를 컨트롤이 안 되고 자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될 때, 어떤 그 중독 증상,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스트레스하고 분노는 조금 다르죠.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양한 중독 매개체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뭐 쇼핑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충동적인 쇼핑을 한다거나 아무에게나 전화 걸어서 욕하고 싸운다거나 뭐 그런 생각해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화가 났을 때 너무 억울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나의 분노를 나의 감정을 그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5단계는 나의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용히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로 어떨 때 화가 나지? 누구에게 가장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직장 동료 중에서 나를 늘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성향은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은 속도가 아주 느린 사람이고 나는 속도가 좀 빠른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느린 행동과 느린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항상 화가 나. 이제 이런 것이 또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타고난 기질적으로 속도가 느린 사람하고는 혹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사람하고는 안 맞는구나. 그냥 피하면 돼요. 당신은 늘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내가 뭘 말을 해도 피드백이 늦게 오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당신하고의 그 관계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피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조금씩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까지 그 5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조금 또 정리를 하면 자신의 분노를 지각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분노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난 이렇게 피드백을 안 해주는 사람한테 화가 나더라. 저는 가끔 가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러면 저는 그분의 전화번호는 제 핸드폰에서 그냥 삭제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거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해 주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 내가 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뭔가 이렇게 문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의사를 물어봤는데 피드백이 없어.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늘 그래.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멀리하는 그런 성향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쓸데없이 나에게서 분노가 일어나는 감정. 그러니까 주로 존중받지 못했다. 그다음에 내가 무시당했다. 또는 이 사람은 이런 나에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사람하고는 안 맞네. 생각해 보니까 나는 피드백 안 하는 사람하고는 안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뭘 문의했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그리고 단답형으로 "에." 뭐 이렇게 보내는 사람. 그리고 뭐 하트 하나 뿅 하고 보내는 사람. 도대체 뭐 이 하트의 의미가 뭐지? 인제 이런 거. 이제 그럴 때 저는 쪼끔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쪼끔 멀리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분석하는 단계를 잘 해서 자신의 분노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슬픔과 분노, 기쁨과 희노애락은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감정이니까 이걸 억압하고 누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피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의 분노를 건강하게 바로 그 대상에게 알릴 것이냐. 그때는 이제 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거죠. 나 메시지라는 거는 제 김명희 교수 상담TV에 들어가시면 "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것 영상에 보면은 이제 I 메시지가 뭔지, 나 메시지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you 메시지를 많이 써요. "너 왜 그랬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화가 나." 그러니까 포커스가 너에게 맞춰져 있어요. 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뭐 그러고 "너는 왜 뭐 늘 그 모양이야." 이런 것은 you 메시지인데, 인간관계에서 you 메시지를 많이 유독 쓰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늘 비난하고 설교하려고 그러고 늘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그렇게 늘 너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고 설교받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의 분노를 정말 I 메시지로 전달한다면 화 안 내고도 내 생각을 상대편한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I 메시지 인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새벽 2 시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 거야. 많이 화나죠. 그리고 전화 연락도 없었어. 문자도 없었어.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난다기보다 걱정되죠. 그런데 띵동하고 왔어요, 남편이. 그럼 만약에 you 메시지를 했을 때는 "당신은 왜 나에게 문자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들어오지를 말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이 인제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늦은 시간이 되면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그 말을 진짜로 믿고 들어오지 말라 했으니까 오늘은 뭐 사우나 가서 자다 갈까? 아니면은 뭐 '그래, 오늘 이왕 늦은 거 더 늦게 해서 새벽에 일찍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I 메시지, 나 메시지를 쓰게 되면 "나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오만 걱정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뉴스에 어떤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당신한테 그런 일이 당하지 않았는가? 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의 에게 좀 이렇게 뭐 잘못 대우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일이 있지는 않았는가? 혹은 뭐 사고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어. 왜 문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도대체
왜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냐면 우리 아내가 혹은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아빠가 혹은 우리 남편이 나를 진짜 걱정했구나. 하나의 메시지 전달되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문자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한 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걱정 끼치는 일이로구나. 다음에는 최소한 문자라도 보내야겠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어 유 메시지를 쓰게 되면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늦어?" 또 뭐 근데 이렇게 이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이렇게 이쁘게 얘기 안 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 드세요? 음. '내가 늦을 만하니까 늦었다. 오늘 직장에서 누가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일일이 너한테 다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일로 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직장 동료들하고 좀 한잔했는데 너는 내 괴로움을 아느냐?' 뭐 이런 생각. '너는 언제 나를 갖다가 돌보고 챙겨 주는 그런 마음이 쪼끔이라도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늦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나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서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때도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못된 짓을 이렇게 골라서 하냐.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언제 그거 고칠래?" 이거 다 유 메시지거든요. 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 메시지로 바꾸면 "엄마는 네가 이러저러한 행동을 할 때 너무 화가 나. 그리고 엄마는 화가 나는 그 이유가 네가 그런 행동을 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왕따 당하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제 경우에는 정말 이것만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메시지 활용하기. 예.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아주 그냥 뭐 인간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음. "나는 너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알 것 같아." 이거 하고 "야 인생 다 그런 거잖아.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표를 내고 그래. 난 너보다 더 힘들어." 이거는요 아무 위로가 안 돼. 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귀를 그냥 막고 싶어.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가서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 만나면 맨날 자기 고민만 얘기하고 내가 얘기할 때는 오히려 경청을 안 하고 '도대체 쟤는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자기 감정 쓰레기통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음. 자 그래서 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낼까 이거보다도 생각해 보니까 '화 날 만했네. 그래. 그러면 그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왜 늘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할까?'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그 사람과 나는 가치관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달랐네. 근데 그거를 굳이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했었네. 그럼 그거 안 해야 되겠다.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 내가 왜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했지? 그냥 너는 너 원하는 스타일로 살고 또 나는 남은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모 자녀 관계도 같아요. 30-40살 될 때까지 계속 부모가 자녀 걱정하면서 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로 만들지를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상담실에서 자주 만나 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어떻게 키웠든지 간에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죠, 축복하면서. 이제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혹은 그동안 너를 정말 이렇게 잘 생각처럼 많이 돌보지 못하고 네가 원하는 걸 많이는 해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최선을 다할 차례다. 지금까지 네가 잘해 왔어. 근데 앞으로도
잘하리라. 엄마는 믿는다. 혹은 아빠는 믿는다. 이렇게 해서 축복하면서 떠나 보내는 거죠. 네. 그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어 그 자녀에게도 안 좋고 우리에게도 안 좋고. 뭐 부부 관계라고 다른가요? 똑같아요. 부부도 내 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내 거 아니고 아내도 내 거 아니고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꽉 붙잡고 내 뜻대로 살아다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27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우리 가족입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자기 분노를 이제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라는 거, 그리고 수용하고 자신의 분노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3 단계. 4 단계는 잘 분석해서 그다음에 잘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내가 음악을 좋아하면 '아 전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고 화가 나네. 에휴 음악을 듣자.' 아니면 운동. 운동 참 좋죠. 뭐 나가서 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집에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를 열심히 탄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나의 그 분노를 좀 조절하는, 이거를 건강하게 승화시키고 건강하게 표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분노에 대해서 전도서와 잠언에 보니까 노를 쉽게 내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응? 행하는 우매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매하다는 건 미련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화내는 사람은 우매한 자로 말하고 있고, 또 이 분노의 격동으로 인한 다툼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분노가 있을 때 이렇게 이게 싸우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 소리고요.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발하지 말라. 이것은 우매자의 우매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서 7장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속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뭐 불쑥불쑥 화내는 건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음 그 계교를 꾀하는 자다. 그리고 어 미련한 자는, 같은 말인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고 견디느니라. 뭐 어떤 심리학적인 치료 방법하고 조금 성경 말씀은 좀 다르죠. 음, 어, 심리학적인 어떤 치료 방법은 안에 억압시키지 말고 표현을 하되 표출을 하되 건강한 방법으로 해라 이거고, 성경 말씀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네, 잠언 12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노를 통제하고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하라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자를 지혜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마음이 조급한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빨리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대화를 주도하면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의미는 말하기보다 더 듣는 거에 적극적으로 경청을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한 메시지로 당신이 이러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내 느낌은 도대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고 있지? 아니 도대체 내가 왜 너에게 엄마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너에게 투자하고 있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화내지 않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엄마는 지금 너의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정말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아이 메시지고, 벌컥벌컥 화내는 건 아이들이 몰라요. 엄마가 지금 왜 저래 저렇게 해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좀 잘 몰라요. 아내가 이렇게 화를 벌컥벌컥 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당신이 이러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늘 그 부분이 늘 화가 나는 부분인데 당신 내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노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되 노는 더디하라. 이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오늘 저에게 들은 이야기를 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